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잘 이해가 가다가 나중에 뭐 로직도 나오고 뭐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안 왔어요. 네네네. 삼성에 왜 그 바이든이 가도 보니까 네. 뭐 자랑하면서 뭐 이렇게 큰 웨이퍼를 뭐 나노 웨이퍼를 개발할 때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뭡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 아까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입니까? 그거?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게 그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14나노, 뭐 7나노, 뭐 5나노, 4나노, 3나노, 1나노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그 실리콘 그 웨이퍼를 가공을 해서 그 반도체로 이렇게 그 제조 생산을 하느냐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그 나노로 이제 표현을 그동안 해왔지요. 그 삼성전자에 우리 바이든이 간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리쇼링을 시켜야 되겠다. 그 자동차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도 반도체 산업을 그 미국 내로 다시 리쇼링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실 우리 삼성 반도체를 제일 먼저 방문하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입니다. 1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거대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1등의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참 뒤떨어지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또 키워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 이렇게 뭐 그쪽에 전부 뭐 그 기계공학 뭐 그런 쪽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쪽이라 성과가 이렇게 크게 날 것 같지 않다. 좀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비관만 하고 비난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대책을 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좀 그쪽으로 가주십시오. 말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빌딩 건설, 이런 그 빌딩 컨스트럭션, 뭐 시빌 컨스트럭션, 그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오너들이 이 강력하게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안 보이니까 잘.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간산업 육성, 철강, 조선, 반도체 이런 산업 기간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뭐 100억, 200억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우리가 엄청나게 했죠. 수십조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간산업 육성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좀 상당한 수준에 올랐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철강 같은 정보통신부 보고 제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력히 투자를 해라. 그랬더니 1년에 400억 투자를 하도록. 그리고 400억이 엄청난 큰 규모의 투자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투자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투자라고. 네네네.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 기반 기술, 개발 기술, 또 모델링, 설계, 분석하는 기술, 또 소프트웨어를 품질 확보를 하려면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테스팅하기 위한 그 기술. 그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는 삼성전자라든지 무슨 뭐 LG라든지 SK라든지 KT라든지 이 개인 기업이
인프라 투자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면 투자 수익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국가가 그 어떤 산업의 기반 그 투자로 인프라 투자로 보고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는 정부가 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이제 그 하드웨어 산업의 그 인프라이고 그럼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프라는 국가가 해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지난번에 말을 했더니 400억을 예산을 배정했다. 그때 처음에 매년 4조 원씩 10년을 40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을 400억을 잡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떨어졌네도. 그 다음엔 제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인식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저는 이제 전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관리도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모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엔지니어링과 이 매니지먼트를 가리키는 대학도 별로 없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과목을 가리키는 대학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대학교의 그 컴퓨터 학과가 40년 전에 정원이 150명이었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TO가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예, 컴퓨터 공학과. 그 고건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고건 교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고 교수님 도대체 밥 먹고 뭐 하신 겁니까? 그 150명 그 컴퓨터학과 TO가 현재 5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줄어들었네요.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기계공학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입니까? 지금이 정보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보 시대의 국가사회를 리딩할 리더십이 이 IT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 전공자인데 어떻게 국립대학교가 컴퓨터 공학과 학생을 150명 TO에서 50명으로 줍니까? 그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 서울대가 그럴 때인데 딴 대학은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우리 한국은 포기했어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양성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관리도 모르고 대학도 지금 뭐 형편없는 지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삼성전자 그 대기업, 재벌 기업이 혼자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은 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삼성 버티컬 수직 버티컬 호리존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해서 중견기업, 중기업, 벤처 중소기업들이 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있지요. 삼성전자가 혼자는 안 된다. 그럼요. 아까 빅 아이디어를 M&A를 해야 되는데 M&A를 어디서 할 겁니까?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도 아까 시스템 반도체 특정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이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 만든 거를 M&A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M&A를 제대로 돈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M&A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다 옆구리 찔러서 다 쓰러뜨려가지고 중소벤처기업들 다 묻어놨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재미있는 얘기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 핸드폰을 제조 생산하던 회사들이 한 20개 있었습니다. 텔슨전자, 어필텔레콤, 펜텍 뭐 등등등 그죠? 그 회사들이 다 어디 갔지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핸드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묻어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 20개 중에 하나라도 삼성전자가 M&A를 한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그 삼성전자가 그 CCTV 제조 생산하던 업체가 한 20개 있었어요. CC 텔레비전? CCTV. CCTV, 예, 네. 감시 카메라. 네. 하이트론이라는 회사는 그 독일의 OEM 제조 생산으로 지금도 서바이벌 생존을 했지만 그 20개 회사가 다 부도났어요. 삼성전자가 CCTV 제조 생산에 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MP3 그 뮤직 플레이어 아시지? 네네네. MP3. 그 제조 생산을 삼성전자가 했습니까? 아이디어가 삼성전자 거야?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다 만들어가지고 시장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했는데 다 부도났지요. 왜? 삼성전자가 MP3 시장에 진입을 했잖아요. 다 부도났지.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사장들이 삼성전자에게는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아하.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M&A를 하지 않는 그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성공하려면 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더 소프트웨어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네요. 왜냐면 그냥 아이디어 뭐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는 카피 페스트가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하드웨어 제조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는 카피 페스트가 쉽습니다. 자동차 보고 만들면 되니까. 네.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개발했지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하나 사다가 뜯어서 다시 재조립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지요. 그걸 우리가 카피 페스트, 이미테이션, 모방이잖아, 그렇지? 딱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이 크리에이티브, 이 창의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없이는 이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면 첫 번째 문제가 이 국내 그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빨리 구축을 국가가 해줘야. 그 생태계를 국가가 해줘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익을 따먹기만 하려고 하지 인프라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개인 기업들은요. 그 정부가 그걸 400억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4조 원씩 20년, 30년 투자를 해줘야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구글이나 그 애플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나온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교수님 그 정부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보도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 2025년에 애플을 넘어설 것이다.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이니까 3년 내에 애플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파운드리 그 중국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경합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TSMC에 100% 패했거든요.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 생산하는 걸 우리가 파운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개념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조 생산을 하는 게 파운드리가 아니고 개념 기획을 하고 개념 개발을 하고 설계하는 것까지를 그 미국의 인텔, 구글, 뭐 애플, 뭐 등등 엔비디아 이런 데가 하는 거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제조 생산하는 거를 설계 도면을 넘어주면 그걸 제조한다. 그거를 파운더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만의 TSMC는 우리는 파운더리만 하지 앞에 부분은 안 한다. 대만도 그냥 뭐 설계나 이런 건 안 하고 설계 도면 넘어주면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대만의 TSMC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 파운더리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고 덤볐잖아요. 계획도 수립하고 개념 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겠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콜컴, 무슨 인텔, 애플 모든 미국의 이 앞부분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이 거래처를 삼성전자에서 100% TSMC로 다 바꿔버린 거 아시지요? 왜요? 왜 바꿨어요? 삼성전자가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다. 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들기만 해라. 이렇게 설계는 우리가 해주는데, 근데 삼성이 설계까지 이렇게 기획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에 못 주겠다. 카피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텔, 애플, 구글이 바보입니까? 삼성만 못할까? 그지요? 네. 삼성이 그걸 하겠다고 덤빈 거거든 지금. 네. 예. 삼성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언젠간 도전이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우리가? 그 도전은 보이지 않게 했어야지. 그지요? TSMC는 이미 이 앞부분에 계획하고 개념 개발하고 설계하는 거 다 알아. 그 능력 없이는 파운드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SMC에게 완전 100% 패를 한 최근에 애플이 삼성하고 했었어요. TSMC를 바꿔버렸어. 엔비디아도 TSMC를, 구글도 파운드리를 삼성이 하던 걸 대만으로 바꾸냐. 다 넘겨버렸어. 얘가 좀 수상해. 그래가지고 한 거네요. 삼성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삼성은 그래도 삼성이다. 기회가 있다. 2025년에 넘어설 거다. 애플을 넘어설 거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바보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 있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거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애플, 인텔, 엔비디아 이 시스템 반도체 즉 이 프로세서 아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컨트롤러 이런 거를 개념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거를 반도체로 소프트웨어로 구현. 여기 반도체만 메모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90%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주도권이 삼성전자한테는 제로라는 것만 아시면 돼. 얼마나 심각합니까, 문제가. 자, 이제 시간이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비머리의 반도체 사업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저변, 아까 뭐랬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인프라. 인프라 구축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